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이성적으로 끌릴까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과 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끌린다고 합니다. 난 나같지 않은 사람이 좋더라. 난 나랑 반대인 사람이 좋아요. 나한테 없는 활발함에 끌렸어요. 이런 식으로 원래 자신에게 없던 것을 탐하는 것처럼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을 원하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끌린다고 합니다. 난 나랑 닮은 사람이 좋더라. 난 비슷한 게 좋아.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이나 취미생활 같은 게 비슷해야 함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건데요. 대체 어떤 말이 맞는 걸까요? 나와 비슷한 것에 끌린다. 얼핏 보면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압도적으로 많은 연구 결과들은 우리가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끌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몬머스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게리 루안도브스키 교수는 누군가에게 매력을 느끼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공통점이다 라고까지 말하죠. 가치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 성격, 흥미, 취미, 배경 등 이쯤되면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끌린다가 아니라 자신과 비슷할수록 매력을 느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이러한 공통점의 힘은 단지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후 연애를 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 처음 사랑에 빠질 때는 삶의 태도나 생활 방식이 비슷한 게 중요하지만 관계가 진전될수록 두 사람의 성격이 비슷한 게 안정적인 연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한 성격이 비슷한 부부일수록 더 만족스럽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연애 만족도가 높은 커플일수록 자신들이 더 비슷하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자신과 반대 성향을 가진 사람과 연애하는 중이거나 그런 사람을 짝사랑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다음의 질문에 한번 답해 보세요. 두 분의 나이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학력은 얼마나 차이가 나죠? 대화는 얼마나 잘 통해요? 사는 곳은 어떤가요? 얼핏 보기에는 나와 상대방의 차이가 도드라져 보일 수 있지만 두 사람을 둘러싼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하나 비교를 해보면 차이점보다는 비슷한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짜 나와 반대되는 사람과 연애를 하는 건 아주 힘들어요. 예컨대 독실한 기독교 신자에 스포츠를 좋아하고 항상 부지런해서 집에 좀처럼 붙어있지 않는 사람이 철저한 무신론자의 내향적이며 스포츠는 보는 것도 즐기지 않는 사람과 오랫동안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은 마치 클론 같은 사람만 좋아한다는 건 아니에요. 한 연구에 따르면 성격의 경우 자신과 보완되는 성향을 가졌을 경우에도 연애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완된다는 게 반대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죠. 그보다는 서로의 성질이나 성향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있는 것에 가깝죠. 지금 연애를 하고 있다면 나와 상대방의 비슷한 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보다 꽤 많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만약 지금 괜찮은 연애 상대를 찾고 있다면 나와 비슷한 점을 가진 사람들을 눈여겨보세요. 좋은 사람을 찾는 방법 중 하나임은 틀림없습니다. 정반대 성격끼리 연애하면 오래 갈까? 주변 커플들을 보면 자신에게는 없는 점에 이끌려 연인이나 부부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반달 두 개로 보름달을 만들려는 것처럼 서로 다른 장점이 어우러져서 서로를 보완하는 이상적인 관계를 꿈꾸면서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이와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 사이콜로지 투데이와 함께 그 이유를 살펴볼게요. 켄터키주의 아동정신과 의사인 크리스틴 애덤스는 반대되는 특징을 가진 개인이 만나면 이상적이고 균형 잡힌 커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어요.
그 이유는 두 사람이 가진 근본적인 차이는 극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이 가진 역할과 성향을 벗어나서 상대의 필요에 맞출 수는 없어요. 다음과 같은 예는 이 같은 사실을 잘 드러내준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여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자기중심적인 남자와 반대로 자신보다 타인에게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자기희생적인 여자가 커플이 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커플이 된 이들은 여자가 주고 남자가 받는 식으로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명확히 하면 서로 오래 균형 있게 연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는 여자의 관심과 보살핌을 더 요구하게 됩니다. 여자는 그 기대에 자신을 맞춰 어떻게든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노력하죠. 이 과정에서 여자는 점점 지치게 되고 남자는 요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불만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균형은커녕 균열만 생기고 마는 거죠. 그 끝은 결국 이별이 아니면 이혼이 될 거라고 애덤스는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릇된 이상 때문에 관계를 망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애덤스는 5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나를 파악하라. 자신의 성격과 역할을 발견해보자. 당신은 주로 연애 관계에서 받는 쪽인가, 주는 쪽인가? 둘째, 당신이 끌리는 사람들의 유형을 파악하라. 그러한 매력은 사랑의 감정으로 고양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음을 직시하라. 셋째, 첫눈에 반하거나 미친 듯이 사랑하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과도 만나봐라. 넷째, 비슷하게 당신이 이성으로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도 잠재적인 짝이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하라. 5번째, 배우자를 고를 때는 감정적인 단서 이상의 것을 고려하는 습관을 들여라. 또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 등을 단순히 추측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직접 파악하라. 연인은 80~90%가 서로 비슷한 사람들. 여러분의 연인이나 배우자는 여러분과 얼마나 공통점을 가지고 있나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학력, 지능, 정치적 성향 등 특성이 비슷한 이성과 교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가 끌린다는 통념보다는 끼리끼리라는 옛말이 더 맞는 셈이죠. 미국 콜로라도 볼더 대학교의 타냐 호로츠비스 박사는 대규모 인원의 건강 정보를 수집하는 영국의 바이오뱅크 프로젝트를 통해 약 8만 쌍의 남녀 커플을 분석한 결과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인류행동에 2023년 8월에 게재되었는데요. 호르비츠 박사 연구팀은 먼저 1903년부터 최근까지 커플들의 특징을 다룬 200여 가지 논문을 분석해 커플들이 서로 비슷한 특성을 가질 확률이 높다는 결과를 냈습니다. 이어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양적 연구를 진행했어요. 연구진은 약 8만 쌍의 커플에 대해 키, 몸무게 등 외적인 특성과 지능, 지병 등 선천적인 특질, 성격과 종교, 정치적 성향 등 사회적인 특질 133개 항목을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연구 결과 커플들은 다양한 종류의 비슷한 특성을 공유했어요. 교육 수준이나 IQ가 비슷했고 정치적, 사회적 성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선호도도 비슷한 방향으로 쏠렸어요. A형과 과음자, 금주자 모두 자신과 습관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경향을 보였죠. 심지어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특성, 예를 들어 얼마나 많은 사람과 성관계를 했는지, 어린 시절 모유 수유를 했는지 등도 커플 간에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특성이 비슷한 건 아니었어요. 키, 몸무게, 병력 등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여부도 커플이 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로비츠 박사는 우리는 우리가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여러 가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모종의 메커니즘이 있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이성적으로 끌릴까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